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오늘은 그 레저보트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 처음 그 레저보트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 레저보트를 운행을 하시려면요, 자동차처럼 면허를 취득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법적으로 4.5마력, 그러니까 5마력 이하 되는 그 엔진을 달고 작은 고무보트나 이런 거가 되겠죠. 낚시나 이런 레저 활동을 했을 시에는 면허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5마력 이상 동력 모터 5마력 이상 엔진을 달고 그 사용을 하는 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처럼 똑같죠. 면허 종류는 2종하고 1종이 있는데요. 자동차처럼 1종은 대형, 2종은 소형,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한 선장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고요. 1종 같은 경우는 선장이 굳이 운전을 안 해도 옆에 동승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사람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조건 하에서요, 감독만 하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게 1종 면허입니다. 그리고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팔당이나 이런 그 제트스키 같은 그런 데저 제트스키를 그 운행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일종을 면허를 취득을 하시는 게 다방 면허로 유리할 것 같은데요. 실기 시험을 보기 전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 상에서 그냥 용지로 그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클릭을 해서 75점 이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종하고 1종하고 점수 차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건 따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통과한 후에 실기는 조정면허 시험장, 한국조정면허 시험장이라고 상암동 쪽에 있습니다. 강가의 쪽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시면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보시는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또 재차 한 번 더 응시를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하루에.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 떨어졌으면 다음날 뭐 또 따로 가시든가 해서 다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나서 실기시험을 신청을 하시는데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도 A코스, B코스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감독관이 어느 분은 A코스, 어느 분은 B코스 현장에 시험을 볼 당시에 지적을 해줍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A코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B코스,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한국조정면허 시험장에서 연수도 볼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시험까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아마 비용이 5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아직 제가 좀 오래전에 취득한 거라 좀 가물가물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국조정면허 시험장에 전화를 하셔서 필기시험 취득하시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연수를 받고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을 보시고 나서 합격을 하셨다 하면은 면허증이 나오거든요. 그 면허증이 취득하시게 되면 5마력 이상 고마력 엔진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 레저보트를 운전을 할 수 있는 취득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처음 사실 때 예산에 맞춰서, 내가 자동차도 마찬가지, 내가 3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 예산에 맞춰서 작은 고무보트든 콤비보트든 그거보다 큰 5m 이상 되는 T탑이 올라가 있는 그런 115마력, 150마력 고마력이 달려있는 배든
그런 거를 구매를 하실 건데요. 배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고무보트하고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보관을 해서 차에 싣고 현장에 가서 고무보트에 바람을 집어넣고 엔진을 달고 물에 띄워서 낚시를 한 다음에 낚시 끝나고 나서 역순으로 다 정지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콤비보트라는 게 있는데요. 콤비보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공간이 FRP로 되어 있고요. FRP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튜브로 감싸고 있어서 그게 콤비보트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뭐 430짜리 있고요, 4m 30짜리, 450짜리 있고요, 4m 50짜리, 480짜리가 있습니다. 4m 80, 뭐 520짜리도 있는데 그리고 너무 큰 것 같고요. 혼자서 1인이나 2명에서 운행을 하실 경우는 430이나 450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고마력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뭐 기본적으로 115마력 엔진이 달려있는 5m 70짜리 정도 되는 5m 70짜리 6m짜리 두 가지를 많이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고마력으로 가시면 배도 커지고요. 4명 이상 승선을 해서 같이 지인분들하고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레저보트를 면허를 처음 취득하셨을 때 배를 빨리 사고 싶다 해서 겉모양만 보고 선뜻 계약을 하신다거나 중고 매물을 봤을 때 배가 너무 예뻐, 그렇다고 선뜻 계약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배를 바다에 어떻게 띄우는 건지, 배를 바다에 띄워서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경험이 없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레저보트 매니아, 더마린, 도시어부 네이버에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 검색을 해 보시면 레저보트를 가지고 있는 선주분들하고 동호인들, 동호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정보와 활동을 하시면 동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주분들을 만나시면 뭐 어느 정도 뭐 기름값이라도 조금 보태서 같이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얼굴을 많이 익히게 되고 좋은 선장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태워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낚시를 한번 해보시고, 대형 선박의 그 낚시어선에 승선하셔서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앞으로는 레저보트를 구매를 해서 나도 레저보트를 운행을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원하는 어종 그런 것들을 잡고 싶다고 하시면 레저보트를 구매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배를 먼저 사시지 마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저보트를 많이 동승을 한번 해보세요. 동승을 한번 해보셔서 많은 다량의 레저보트, 많은 종류의 레저보트, 큰 거, 작은 거, 고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승 하셔서 시간 뭐 약간 조건이 된다면 선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간단하게 운전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 보시고 나서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레저보트를 운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라고 하는 사이즈하고 종류를 딱 지정을 하시고 그 배에 대한 정보와 예산을 정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중 투자를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낚시가 좋아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그 가까운 지인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좀 뭐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배도 타보고,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바다에 나가게 되면 많은 어종이 있잖아요. 그 어종, 다량의 어종 물고기를 낚으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에 맞는 채비나 낚싯대나 모든 어종에 따라서 낚시하는 방법도 다 틀리고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레저 활동을 즐기시면 참 재밌습니다. 건전한 레저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를 구매를 하실 때 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배 모양만 보고 배를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합니다. 가령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했는데 뭐 4m 80짜리 콤비보트를 사고 싶다. 콤비보트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배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콤비보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 물에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파도가 아무리 있어도 FRP 선체의 그 가에 바깥에 FRP 선체를 감싸고 있는 튜브가 있기 때문에 튜브가 터지지 않은 이상 물에 가라앉을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도가 있어도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그거보다 큰 FRP 선체로만 되어 있는 5m, 6m 정도 되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배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수입하는 배들,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붙임선이 있습니다. 붙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가 바다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제작을 했던 배들이 불침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배들도 다 믿을 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배들 같은 경우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배들 같은 경우도 초보자분들은 배 허리라고 하는 거죠. 배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 파도를 어느 정도 가를 수 있는 건지, 현장에 갔을 때 롤링이라고 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좌우를 흔들리는, 파도가 있을 때 좌우를 흔들리는 부분이 롤링이라고 하는데, 롤링이 심한 배를 살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를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판매하는 그 마린 업체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업체의 사장의 마인드라든가 AS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구매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꼭 날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배가 크든 작든 간에 모양만 보고 사시면은 절대 후회한다. 그거는 100% 맞습니다. 그리고 배를 사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봐라. 경험을 해보고 나에 맞는 배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배를 동승 신청이나 많은 방법을 써서 타봐라.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배를 구매를 하셨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운행을 했던 배 같은 경우는 그 명의 이전을 하면 되거든요. 배 같은 경우는 배하고 트레일러, 배를 얹고 다니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구청에 가면 자동차 등록하듯이 등록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선박 같은 경우도 구청에 가서 선박 등록하는 데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세금을 내시고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새 배에 새 엔진을 얻는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배 같은 경우는 보트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마린 업체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 그 번호판처럼 번호판 티켓이 나와요. 그 티켓 스티커를 배에다 붙이고 운행을 해야지만이 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등록하는데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취득하고 나서 번호판을 취득을 해서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초보자분들이 처음 면허를 취득을 하고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를 어떻게 바다에 띄우는지, 낚시를 하고 어떻게 트레일러에 올리는지, 그 다음에 바다에 나와서 어떻게 그 낚시를 하는 건지, 망망대해에 나갔을 때 내가 가고자 있는 포인트, 배가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 갔을 때 그 자리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무작정 바다에 나왔다고 해서 물 위에 낚싯대를 담궜다고 해서 고기가 바로 낚이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배를 운행을 하면서 필요한 뭐 비품이나, 그 다음에 어탕기 보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간단한 엔진 관리 방법, 그 다음에 낚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하고 트레일러 모든 장비들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에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물때 보는 방법, 이런 전반적인 그 레저보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올릴 테니까요. 뭐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